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만사까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할 정도로 저희는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출산일이 다가왔다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임신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중 힘들었던 그 시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 공부를 잘하던 신우가 있었는데 대학을 저희 신혼집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신우와 시모는 당연히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기숙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숙사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나와 살면 적적하시겠어요.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은 없어요? 남편이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요. 제가 결제해 줄게요. 언니, 제가 왜 기숙사 가요? 바로 30분 거리에 오빠 집 있는데 거기서 살면 되지. 굳이 기숙사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짐 싣고 갈 거니까 그 작은 방 있죠? 거기 쓸 거니 언니 청소 좀 해둬요. 그리고 책상 같은 거 있어요? 없으면 책상이랑 수납장은 있어야 하는데. 노트북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적당한 걸로 살 테니까. 그래, 오빠 집이 있는데 굳이 기숙사를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니? 오빠 집이 훨씬 편하지. 너희 어차피 방도 많이 남잖아. 옷 담아뒀던 방 있지? 거기 좀 정리하고 남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책상이랑 수납장은 너희가 좀 마련을 해줘. 일찍 올라가서 그 동네 적응도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나랑 같이 올라가서 짐 정리하려고. 짐 정리하고 며칠 좀 지내면 되겠다. 맞아. 엄마가 좀 며칠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언니도 엄마 오면 이것저것 밥도 잘해 먹고 좋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던데. 이번 기회에 언니도 엄마한테 좀 배워요. 엄마가 진짜 음식 잘하는 거 알죠? 아, 저는 아침밥은 잘 안 먹는 편이라서 굳이 안 차려주셔도 돼요. 오빠는 그냥 기숙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오빠 덕 봐야지 언제 보겠어요. 신우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신혼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절대 받아준 적 없다면서 바로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에 흉흉한 일이 생기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신우를 데리고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남편과도 같이 살면서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신우까지 더해지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나 신우는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어서 기분을 맞추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제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놨던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면서 미역국을 끓였고 전 그날 쉬는 날이라 아침에 신우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가씨, 학교 갈 거죠? 미역국에 밥 좀 먹고 가요. 아침에 오빠가 끓여놓고 갔나 봐요. 몸 따뜻하게 미역국 조금이라도 들고 가요. 저녁에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밖에서 만나기로 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거나 뭐 시켜서 먹어요. 괜찮죠? 아니 언니, 저 오늘 시험인 거 몰라요? 어떻게 시험 보는 사람한테 미역국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언니 생일이라고 해도 시험 볼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념을 어디다 두는 거야?
언니가 저 시험 잘못 보면 책임질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이 시험 기간이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아우. 네? 아가씨,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빵이라도 데워서 줄까요? 뭐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죠. 어제 아가씨 술 마시고 들어와서 시험 기간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언니, 지금 저보고 시험 기간인데 논다고 비꼬는 거예요? 참. 언니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술 마시면서 동기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다 사회생활이고 능력이라고요. 아무튼 좀 신경 좀 써요.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까칠하게 말을 해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세상 애교 있는 동생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행동과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우는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도 집안일은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빨래를 구분하는 통도 다 나눠 놓았지만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넣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은 실수로 섞인 신우 옷을 잘못 빨래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 제 옷 세탁한 거 언니예요? 아니, 옷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빼놓아야지. 어떻게 그냥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옷 완전히 망가진 거 알아요? 내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그거 입으려고 했던 건데, 진짜. 고심하면서 골랐던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모르면 세탁을 하지 말던가. 어머, 아가씨 옷 섞여 들어갔어요? 분리한다고 분리해서 넣었는데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요. 아침에 빨래 돌리고 나왔는데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언니, 옷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래 그거 하나도 못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지났는데 빨래 하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빠 옷도 이런 식으로 다 망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옷도 옷이지만 애초에 구분을 잘해서 빨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언니가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알아서 잘해야죠. 아가씨,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살림 담당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옷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직접 관리를 해야죠. 아가씨 옷 앞으로 제가 세탁 안 할 테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세탁하세요. 저도 화가 나 신우에게 소화됐고, 그날 저녁에 웬일로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세상 착한 동생이 눈앞에 있었어요.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신우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언니, 오늘 옷 망가져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구분 잘해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오빠가 예전에 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거라서 제가 엄청 아끼는 옷이라 언니한테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옷 망가졌어? 아유, 잘 놓지 그랬어. 그래도 언니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잘 구분해서 놓아. 그리고 앞으로는 남이 네 빨래는 네가 알아서 세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도 지금 일 다니고 있잖아. 낮에 시간 없어서 퇴근하자마자 몰아서 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알았지? 그래도 그동안은 언니가 많이 신경 써줬는데 이제는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해야지. 그럼 언니가 나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는데 나도 그거 알지. 언니, 세탁은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도 끝났고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도 기니까 제가 할게요. 천사 같던 신우의 모습은 남편 앞에서만 해당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선 신우는 항상 까칠하고 예민한 신우일 뿐이었죠. 더욱 힘들었던 것은 신우가 어떻게 시모에게 말을 하는지 가끔씩 시모가 저에게 해오던 전화였는데 집에 있었던 얘기를 신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이번에 남이 옷 망가뜨렸다며? 그러게 빨래할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살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빨래하면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라고 거기 보낸 건데 어떻게 잘 챙겨주질 않아? 애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말하겠니? 빨래는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 거니? 아, 어머님.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신경을 써도 그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 버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 색깔만 구분해 놓고 빨래하면 안 되는 걸 통에 넣지 않아야 하는데 같이 섞어서 놓아버리니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제가 일일이 신우 챙기면서 살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뭐? 기숙사? 너는 그 어린 동생을 혼자 기숙사에 놓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빨래나 청소도 직접 다 해야 하는데 그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하니? 너는 네 친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네 동생 아니라고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항상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만나기 불편하고 그래서요. 저도 회사 다니고 그러니 일일이 챙겨주기도 어렵고. 됐어. 너는 어떻게 아직도 남처럼 구니? 애가 그러니까 너한테 불만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맞춰주질 못할 망정? 어쨌든 너희도 친해질 때까지는 그 집에서 나오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 챙겨. 어린애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니? 시모는 매번 저에게 살림을 못한다며 타박하고 신우를 잘 챙기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보면 그럴 때마다 신우와 시모는 제가 마치 착각을 한 것처럼 행동을 하셨죠. 그 후에는 더욱 저를 괴롭히고 나쁘게 구니 남편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드디어 해방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집안 가전들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집에 있던 밥솥이랑 청소기랑 다 어디 갔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다 없어졌던데? 작은 가전제품들은 싹 다 사라졌어. 집에 누가 왔었나? 아니 어떻게 가전제품만 이렇게 싹 사라졌지? 여보, 집에 낮에 왔었어? 어? 당신이 남이한테 다 가지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도 그렇게 말하던데. 당신이 밥솥이며 청소기며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새로 사려고 했는데 굳이 왜 새로 사냐면서 어차피 우리 이사 가면서 다 새로 사려고 했다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난 엄마랑 남이가 둘 다 그렇게 말하길래 당신이 그렇게 말했구나 했는데 아니야? 뭐? 아니 멀쩡히 쓰고 있는 밥솥을 어떻게 가지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이사가 다음 달인데 당장 밥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나한테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저번에 당신이 가전제품 좀 사라고 돈 챙겨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따로 안 챙겨준 거야? 나는 그래서 가전제품은 알아서 새 걸로 사는 줄 알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돈 당신이 어머님 댁 에어컨 바꾸는데 쓰라고 했다며. 뭐야? 당신 그럼 그 돈 엄마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엄마랑 동생이 또 중간에서 말 바꿨나 보다. 미안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동생이랑 엄마가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당신 회사에서 바쁘니까 전화 안 해봤는데 확인할 걸 그랬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와 시모는 서로 말을 맞춰 속일 때도 많아졌고,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저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결혼 5년차가 지나면서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거나 임신을 해도 초기에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때쯤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걸 알고선 신우와 시모 모두 말이 많았죠. 아유, 아들 혼자 고생해서 어쩌니? 혼자서 외벌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임신 준비하려고 일을 그만두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가, 너도 좀 더 생각을 해보지 그랬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덜컥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 하는 거니? 나중에 다시 일할 거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오빠 혼자 고생하겠네. 언니, 저도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임신 안 된다고 일 그만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너무 쉽게 일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냥 나는 언니 커리어도 있고 나중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렇죠. 아이야 요즘은 불임병원도 잘 되어 있는데. 직장 스트레스도 그렇고 지금은 임신에 좀 더 집중하려고. 와이프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하니 같이 일하는 거지 뭐. 조기 유산이 많이 돼서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말이야. 아들 혼자서 돈 버는 게 어디 쉽니? 요즘 보니 전업주부인데 낮에는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저녁 다 돼서 남편 올 때 돼서야 살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던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살림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해?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잘만 임신하고 애도 잘만 키우더구만. 그렇게 임신을 시도하고 마침내 임신에 성공을 했을 때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셨죠. 남편에게는 초기 임신하여 입덧하는 저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지만 막상 집에 오셔서는 입덧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저를 억지로 일으키고는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입덧한다고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기운만 더 빠지지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움직여야지. 내가 오늘 사골이랑 반찬들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서 해줘라. 재료는 사다 놓았거든. 나 요 앞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고 올 테니까 정리하고 있거라. 어머님, 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재료는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입덧이 어제보다 더 힘들어서 좀 쉴게요. 어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왔는데 며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머리 하시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네가 자꾸 입덧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덧을 하는 거야. 정신력이 있으면 못